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째입니다. 그동안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을 수사해온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. 선장과 1, 2등 항해사, 기관장 등 주요 선원 4명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.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. 법조팀 최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최 기자, 오늘 세월호 선원 15명 전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. 네. 특히 이준석 선장 등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적용이 됐습니다. 근거가 뭡니까? 그렇습니다.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주요 선원들이 이 단원고생들을 비롯한 승객을 선내에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기들만 도주하면서 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. 하지만 당초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선박죄가 거론이 됐었습니다. 이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는 선원들이 배가 침몰할 때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입니다.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선장과 항해사들이 고의로 승객을 방치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왔습니다. 특히 이 선장 등은 사고 당시에 진도나 제주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퇴선 명령을 내렸지만 묵살했습니다. 또 선내 방송시설이 고장나서 방송이 불가능했다거나 퇴선 지시를 내리지 않고도 퇴선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거짓말들을 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, 또 무엇보다도 이 탈출 지시도 좀 하지 않았습니다. 승객들을 숨지게 하는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요. 이 검찰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. 검찰이 이 같은 부분들을 좀 적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부작위한 그 살인이라고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요. 그 앞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선장 등이 그 탈출 침몰 당시부터 탈출 시까지 40여 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40여 분 동안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이 검찰은 이런 조치를 이 승객들에 대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. 또 침몰 당시에 이 선장 등이 퇴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만 했어도 승객들이 전원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다.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. 살인죄의 최고 법정형은 아까 특가법상 도주선박죄보다 더 높은 사형입니다. 이 부작위한 살인죄,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. 이 부작위한 살인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법적 그 의무, 이 선원들에게는 선원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하기 때문에 이 선원법상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대형 참사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 살인죄는 사망한 승객들과 관련해서만 적용되는 법일 텐데요. 네. 이 나머지 생존자나 실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우선 사망자 281명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. 생존자에게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. 또 실종자는 이 사망이 확인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아직 실종자에 대한 살인죄의 적용은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? 예, 공통적인 혐의가 유기치사 및 유기치상의 혐의입니다. 순환구호법 위반 혐의도 이제 적용이 됐고요. 예, 이들 역시 선원들이기 때문에 선원법상 승객들을 구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을 안 하고 방치했다는 것이죠. 사실상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좀 가볍다 해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고 유기치사죄 등이 적용됐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침몰 사고 원인 무엇입니까?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과적이었습니다. 선사인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 사고 당시에 이 최대 화물 적재량 1,077톤의 2배에 달하는 2,142톤의 화물을 실었습니다. 당연히 침몰 위험이 있었죠. 또 배가 기울었다가도 다시 평형을 잡을 수 있는 보건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건 평형수로 맞춰줍니다. 하지만 청해진 해운은 화물을 더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고 1,300톤의 평형수를 빼고 그만큼의 화물을 더 채워넣습니다. 또 컨테이너 등 무거운 화물들을 제대로 묶어서 고정시키지도 않았고요. 여기에 맹골수로라는 상당히 위험한 수로입니다. 한국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지나면서 방향을 과도하게 틀면서 사고를 유발시켰습니다. 네, 결국 생각했던 것처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승객의 안전을 포기했다는 얘기인데요. 그렇습니다. 참 씁쓸한 일입니다. 이번에 기소가 되면서 수사는 끝난 건지 궁금하고 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? 예, 이번에 선원들이 대거 전원 구속 기소가 되면서 수사가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
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.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됩니다. 또 사고 원인과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이제 더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인데요. 그리고 아직 과적을 강요한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등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재판 진행은 원래 그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 규정에 따라서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. 이 희생자가 300명이 넘고 유족들의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. 또 법원에서는 안산 지역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 진행을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네, 수사가 꾸준하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? 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청해진 해운 대표와 또 세월호 소년들에 대한 보강 조사 또 계속됩니다. 현재 지금 가장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회장이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이다. 이런 것이 밝혀졌습니다. 따라서 이 유 회장 일가의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유 회장의 측근들과 아들들이 도주해서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검찰 조사가 좀 주춤한 그런 상태인데요. 특히 국내에 있는 장남 대규훈 씨에게 대해서는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죠. 검찰은 대규훈 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체포조 10명을 꾸려서 추적 중입니다. 또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맡고 있는데요. 이 유 회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이 검찰은 유 회장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출석을 끊임없이 권하고 있지만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체포조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현재 유 회장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? 예, 유 회장은 지금 아무래도 좀 밝혀진 상황이 아니죠. 하지만 현재 자신이 이끌고 있는 기독교 침례복음회의 본원인 금수원에 지금 응거하고 있다.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 금수원 관계자들 500여 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검찰의 유 회장에 대한 수사는 종교 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 유 회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검찰과의 실력적인 그런 충돌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이 됩니다. 네, 내일 유 회장이 나올 것이냐 아니냐가 또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